네, 여러분의 전화는 잠시 후에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원장님 앞서 잠깐 소개해 주셨던 네. 비수술 치료법 중에 줄기세포 이식술. 네. 예, 어떤 치료법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네. 줄기세포가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예, 요즘에 이제 많이들 줄기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요. 호불호가 있고 어떤 분들은 효과가 없다, 어떤 분들은 효과가 좋다. 그래서 어떤 말이 맞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네네. 근데 줄기세포라는 게 치료가 참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요. 일단은 현재들 지금 오늘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본인이 줄기세포, 본인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가 아니라 네. 신생아 제대열에서 뽑은 오.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 몸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치료받았다고 하면 그 치료랑은 전혀 다른 치료니까요. 이 제대열에서 뽑은 줄기세포는 신생아 탯줄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재생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네. 그리고 본인의 세포는 아니지만 태아의 탯줄에서 뽑은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거부 반응이 거의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줄기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하면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연골은 3mm밖에 안 되는 얇은 두께라서 재생이 안 되고 한 번 네네. 떨어져 나가면 어쩔 수 없이 평생 점점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제대열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을 했더니 주사기로 해서 도포하면서 이게 또 이식을 했더니 연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는 관절염도 치료가 가능하구나. 이게 굳이 인공관절할 때까지 참다가 할 필요가 없이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면 아픈 부위에다가 마치 연고 바르듯이 줄기세포를 도포하게 되면 연골을 재생시켜서 인공관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자연적으로는 재생이 되지 않는 연골을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재생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줄기세포 이식술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나도 좀 받을 수 있을까? 네. 예,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치료법입니까? 아무래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도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용법을 모르거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요. 마찬가지로 안타깝지만 이 줄기세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한 적응증을 알고 또 충분한 의료 경험이 있는 의료진을 만나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충분한 경험이 없는 의료진을 통해서 치료하다가 실망하시고 다시 또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도 꽤 많기 때문에 이 적응증을 잘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 관절염이 보통 우리가 초기 단계인 2기나 3기 단계의 관절염 환자, 특히 또 4기 초기에도 충분히 4기라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이런 줄기세포를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네. 이 2기, 3기 또 초기 4기 단계의 초기 단계에도 관절염을 치료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네. 그 밖에도 딴 데서 어떤 시술을 했는데 청소만 하고 나왔더니 결과적으로 더 아파서 난 다시는 수술하고 싶지 않다. 수술 괜히 했다가 괜히 더 아프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이런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원인이 되는 이 연골이 제대로 재생을 못 시켜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관절 연골의 손상이 진행된 환자들한테 이 시술하고 실패했던 환자들한테 한번 적응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고령이신 분들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나는 좀 인공관절은 피도 많이 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통증 때문에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심장이 약하시거나 또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해서 이런 기억력 있으신 분들은 수술 자체가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네네. 이런 분들한테 통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분들한테 적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큰 부담 없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앞서 전화 주셨던 우리 68세 어머님하고 비슷한 연령대 65세이신 어머님께서 관절염 3기셨는데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어머님 한번 아까 전화하셨던 어머님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5세시고 10년 전부터 무릎에서 약간 이제 통증이 있어서 물도 뽑아보시고 연골사도 정기적으로 좀 맞아봤는데 이제는 연골사가 점점 효과가 없고 1년 전부터는 급격하게 통증이 더 악화돼서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걷는 것 자체가 쩔뚝거리면서 통증이 더 심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시경으로 국소마취아에서 내시경으로 해서 카메라로 이렇게 연골 상태를 봤더니 네. 시술하기 전에 연골이 살짝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오돌도돌하게 마치 비포장도로처럼 그렇네요. 매끈한 연골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연골이 이제 나타나면서 연골이 벗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줄기세포 이식을 시행했고요. 오른쪽 보니까 이제 1년 뒤에 줄기세포를 이식하고 나서 이제 매끈한 이제 아주 기존의 연골보다도 더 하얗게 연골이 잘 자란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서 시술하고 나서 연골이 이식이 아주 잘 된 좋은 경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연세도 조금 되고 계시니까 수술하세요라는 말씀을 들으셨던 우리 68세 전화 주셨던 어머님,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연골 재생 치료법이라 할 수 있는 자가연골 세포 치료. 원장님, 이 치료의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근본적으로 요거는 또 다른 개념이긴 한데 비슷한 것은 결국은 내 연골, 재생이 안 되는 연골을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람 연골을 채취하거나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게 아니라 네네. 자가 능연골. 우리 몸 속에는 능연골이라고 해서 갈비뼈 쪽에 있는 연골이 가장 크고 노화되지도 않으면서 가장 건강한 연골 세포입니다. 근데 네. 거기서 많은 양의 본인의 연골 세포를 채취를 해서 그 연골 세포를 분리하고 배양해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연골 세포를 손상된 연골에다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의 다른 연골을 내 몸의 건강한 쪽에서, 특히 때도 아무 큰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없는 이 안 쓰는 능연골 쪽에서 연골을 살짝 채취를 해서 그거를 배양해서 충분한 양의 연골 세포를 내가 손상된 연골에 채워넣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렇겠네요. 충분한 양의 배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아무리 많은 연골 손상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나의 늑연골 세포를 이용하는 치료법입니다. 자가연골 세포 치료. 나의 것이니까 일단 부작용이 적을 것 네. 같고요. 그 밖에 어떤 특징, 장점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자가 능연골은 본인 세포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반응이나 부작용 같은 것들이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연골 세포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초자연골입니다. 이 초자연골이라는 세포로 돼야 배양이 돼야 가장 완벽하고 충격에 대한 완충 효과도 크고 네네. 본인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이게 자라게 되는데요. 이 초자연골로 자라면서 이 연골의 본연의 기능을 가장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무릎뼈를 뚫거나 깎거나 무릎뼈에 구멍을 내거나 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연골을 도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술하고 나서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이게 했나 싶을 정도로 통증이 없는 것이 또 장점이고, 와. 신체적으로 뭐 피가 나거나 뭐 붓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신체적 부담이 적어서 기저질환자, 고령의 난치성 이제 뭐 이런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도 크게 위험하지 않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반가운 치료법입니다. 자가연골 세포 치료. 자, 실제 치료받으신 분의 사례 만나볼게요. 우리 역시 68세 어머님이십니다. 오늘 그러시네요. 68세 꽤 많이 나오는데요. 네. 자가연골 세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5년 전에 이제 이렇게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이제 계단 방치를 하다 보니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큰거리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돼서 네네. 타병원에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유를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옆에 분들이 받은 분들이 너무 후회하고 절대 하지 말라.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생했다. 꺾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치료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요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보면은 연골이 다행히도 다 닳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분 뼈가 드러나면서 연골이 벗겨지고 그러네요. 있었는데요. 예, 예. 그 부위에다가 저기 자가 연골 세포를 배양해서 이식을 했더니 오른쪽 사진처럼 시술하고 나서 이 기존에 뼈가 드러났던 부분이 하얗게 연골로 다 채워진 이런 소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가연골 세포 치료, 실제 치료 사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지금 전화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옷을 갈아입는 게 조금 힘들 정도로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 혹은 잠들기 힘들 정도로 어깨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역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후 5시 2분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78세요. 78세, 이제 곧 예. 80대 접어드실 텐데요. 어머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가 많이 무릎이, 불편하세요? 네. 오른쪽 무릎이 네. 지난주 화요일부터 갑자기 이렇게 꺾기가 힘들고 찔리는 네. 것 같이. 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네. 뭐 연골 주사라고 그래서 뭐 네. 아라간, 네. 홍지란, 네. 카토졸 이렇게 네. 세 가지를 뭐 3회, 5회, 3회에서 이렇게 맞는다 네. 그러는데 네네네. 그거 맞고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임시 변통인지 수술을 해야 될지 지금 네.
그게 제일 걱정되시는 거죠? 네. 자, 어머님 증상이 지금 그럼 주사는 한 번만 맞으신 건가요? 한 번 맞았어요. 이제 네. 3회, 그거 3회를 맞아야 돼요. 네. 그 근데 다음에 지금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맞고 나서 좀 증상은 어떠세요, 좀? 뭐 별 차이 없었어요. 아직도 여전히 좀 걷는 게 불편하시고, 지금은 이제 소염제 먹고 그러니까 약 먹을 동안은 괜찮아요. 네. 오히려. 많이 일부러 이제 걷는 걸 피하고 조금만 걷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무릎이 그런데- 조금 뭐 붓는다는 느낌은 없으세요? 오금이 좀 땡긴다든지, 좀 무릎이 옆에 무릎하고 비교해 보면 좀 약간 볼록 튀어나왔다든지. 조금, 약간 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예.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 여기 무릎 안에 뭔가 연골판이나 인대나 네. 하여튼 뭔가 손상이 연골이 떨어져 나가거나 뭔가가 손상이 됐을 때 이렇게 붓고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럴 때는 좀 활동을 좀 줄이고 이 네,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아마 가장 의심이 되는 거는 반월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물렁뼈라고 해서 네네. 그 반월판이 찢어지거나 이게 갈라지게 되면 그러면 또 이런 물차고 붓고 아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연골사나 뭐 이런 DNA 주사 같은 걸 맞았을 때 반월판이 그게 아물러지는 건 아니지만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이게 통증을 조금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요. 재생까지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찢어진 게 아물어지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니가 찢어진 정도가 심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파열 양상이 있는데 3단계 이상의 파열이면 이게 이 주사로는 효과가 없어서 좀 더 큰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 MRI를 찍어봐야 될 텐데 이거를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 네. 주사를 한번 맞으셨으니까 한 2, 3회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맞아보시고 약물 치료는 이제 약 먹을 동안은 안 아픕니다. 왜냐하면 진통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약 기운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있지만 예. 이걸 믿고 그냥 막 활동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조심하고 아프고 있어요. 찢어졌을 때는 우리 몸은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음찜질해주고 약간 쉬어주면서 약 먹고 이런 연골사나 이런 걸 치료를 받아보시고요. 그런데 1, 2주 지나서도 효전이 없거나 계속 통증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과감하게 좀 더 큰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재생시키는 연골판 찢어진 것도 주사로 아물게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전문가랑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여기 뭐 아라간, 콘주란 네. 이렇게 여러 번 맞는다 그러는데 이걸 맞아서 회복되는 건지 아니면 임시로 치료하는 건지 약간의 임시방편 치료고요. 네. 근데 어머니가 손상이 다행히도 큰 손상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임시방편 치료지만 그것만으로도 회복이 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예. 심하다 싶고 증상이 호전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플 때 네네.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네. 근데 걸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뼈가 됐더라고요. 네, 뼈가 그래요. 튀어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네네. 이거 치료해갖고 이게 그냥 진통제 역할인지 기름칠하는 네. 거라고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러시는데 윤활유 역할을 주는 기름칠하는 윤활유 효과라서 역할이라고 그러시는데 네. 임시전통인지 아니면 치료가 되는 건지 어머님이 뼈가 튀어나왔다는 건 골극이라고 하는 건데요. 뼈에 변형이 있다는 건데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면 뭔가 근본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이제 임시방편 치료고 이런 사인들이 통증이 자꾸 오는 거는 뭔가 더 악화되려고 할 때 하는 거라서 이때 조금 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비술 여러 가지 좋은 주사들이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들을 한번 좀 큰 병원에서 한번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주사를 조금 더 받아보시되 호전이 없다 느껴지신다면 곧바로 조금 더 큰 병원 가셔서 무릎 전문 선생님 계신 곳 찾으시고요. MRI 정밀 검사 받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 계획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년생이에요. 50년생이시고요. 이제 70대 중반이십니다. 예, 자, 예.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저는 네. 연골을 오른쪽은 3번 연골 시술하고요. 어이고, 3번이나 하셨어요? 예, 네네. 왼쪽은 2번 했거든요. 어이고, 네. 근데 네. 그래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는데 어디 나갈 때는 꼭 네. 그 약을 좀 먹어요.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지어준 약을 먹고 네. 하는데 네.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네네. 제가 이거를 나중에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가 무섭냐면 제가 항생제를 못 먹어요. 이가 나빠서.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인공관절 수술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네네. 그 항생제를 먹는지 안 먹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네. 무릎이 네. 지금 그냥 무릎은 그렇게 많이 아픈 것 같지 않은데 왼쪽은 연골이 한 10%뿐이 안 남았어요. 아이고.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네. 일단은 어머님 요즘에는요 클린 서저리라고 해서 예. 이 옛날에는 이제 염증도 많고 간염이 많고 저희도 이제 6, 70년대는 수술하고 나면 또 간염 생겨서 막 재수술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예. 지금은 완전히 무균 상태에서 음압 시설이 있는 데에서 이제 우주복을 입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인공관절에 대한 염증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염증이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수술하고 나서 항생제도 하루나 이틀밖에 안 씁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게 항생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굳이 그렇게 항생제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수술 자체가 완벽하게 소독한 기구와 손독 기구를 써서 이게 무균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항생제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릎이 계속 아프시고 불편한데 어머님이 지금 일단 약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술을 3번, 2번이나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고 하는 건 아마 관절염이 이제 3기, 4기 이 정도 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2기에서 3기 사이라고. 아, 3기 사이요. 예. 예. 근데 아직 그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그 단계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꽤 있습니다. 어머니가 머릿속에 인공관절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치료 말고도 그 전 단계에서 또 이거를 잘 낫게 해서 내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굳이 인공관절까지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수술 자체는 많이 아픈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뭔가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굳이 남은 인생 계속 아프면서 참으면서 지낼 필요가 없고요. 지금 미리 빨리 치료해서 요번 기회에 확실히 낫게 하면은 굳이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잘 또 무릎 통증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아파서 뭐 복견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좋죠. 그럼요. 예. 어머니 오늘 용기 내셔서 전화 주신 만큼 전문 병원 가셔서 한번 적절한 치료법 어떤 것들 할 수 있을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전 병원에서 검사하신 자료들이 있으시다면 잘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